준우야, 이 수업은 책을 읽어와야 할 수 있는 수업이야. 오늘은 첫날이니 넘어가지만 다음부터는 꼭 읽어와야 한다. 네, 꼭 읽어올게요.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 하더군요. 하지만 다음 수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우는 또 책을 읽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 제가 준우를 계속 지도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학원을 찾았을 때 준우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책을 읽지 못할 정도로 읽기 능력이 형편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우가 첫 수업부터 책을 읽지 못한 이유이자 초등 시절 내내 독서 상태가 나빴던 이유입니다. 말썽꾼이고 게을러서 책을 안 읽었다기보다는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 못 읽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준우는 제 압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권꼴로 책을 끝까지 읽어냈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준우는 서서히 성장했습니다. 저는 준우의 성적이 크게 오를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준우의 언어 능력 때문에 어느덧 중등 3학년 고급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목표의식도 있었고 스티브 잡스의 초등학교 성적표에 적힌 평가는 이렇습니다. 뛰어난 독서가이지만 독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학교 공부에 의욕이 없고 목적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로는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뛰어난 언어 능력의 배후에는 여지없이 독서가 있습니다. 헌주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읽기 까다로운 책, 일단 고어체 어려운 어휘가 많고 시대나 배경도 생소합니다. 이 어려운 책을 수십 번 완독했고 대화 중에 자유자재로 인용할 만큼 암송할 수 있는 구절도 많았습니다. 언어 능력은 읽기 능력 플러스 사고 능력, 즉 수학 능력입니다. 언어는 학문을 수행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언어를 통해 지식을 이해하고 언어를 통해 내가 아는 지식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 능력은 복잡한 논리의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읽기 능력과 지식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언어 능력은 곧 수학 능력을 뜻합니다. 독서 교육의 핵심은 지식이 아닌 재미. 첫 번째 목표는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책은 지루하고 골치 아프고 따분한 것이라는 생각을 무너뜨려 거부감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2주 한 권만 읽어도 충분하다. 반복 독서는 힘이 세다. 두 번째 읽었을 때 안 보였던 것들이 또 보입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아이는 책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하면서 읽게 됩니다. 조기 교육이 불법인 핀란드. 4살이 되면 항구를 떼고 5, 6세부터 영어 수학 공부를 시작하고 태권도와 피아노, 미술 학원에 다니는 게 한국 유아교육의 평균 수준이니까요. 이런 현실에서 하루 한 번 그림책 읽어주기 같은 소리를 들으면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교육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소리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교육 현실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 선진국 영유아들은 뭘 배우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보냅니다. 핀란드의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는 일은 아이들이 놀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 야외 놀이 시간이면 아이들에게 썰매를 내주고 눈 덮인 어린이집 뒤뜰에서 놀게 합니다. 썰매를 타든 눈사람을 만들든 아이들의 자유입니다. 우리 아이의 뇌는 괜찮을까?
우리나라 부모님이 아이에게 조기 교육을 시키는 논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많이 가르치면 많이 알고 많이 알면 더 잘한다는 거죠. 특히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릴 때 시작할수록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결정적 시기 운운하며 공포 조장하는 사교육업계의 마케팅 전략과 옆집 아이에게 뒤처질 수 없다는 경쟁의식이 더해져 더없이 단단한 심리적, 이론적 토대를 형성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눈부신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한글을 읽고 5살짜리 아이가 파닉스를 합니다. 영유아기는 감정과 정서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면서 동시에 학습을 할 준비는 안 돼 있는 시기입니다. 조립이 채 끝내지도 않은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올라가듯 이 시기에 공부를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유아기의 공부가 뇌를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 발달을 가로막는 겁니다. 속독은 팔을 굽히지 않고 엉덩이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팔굽혀펴기와 같습니다. 운동처럼 보이지만 운동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제품 사용 설명서나 단순 사실 보도 기사 같은 것을 읽거나 뉴스 헤드라인을 훑어볼 때는 속독을 합니다. 속독은 영혼 없이 정보만 간단히 습득해도 좋을 때나 쓸 수 있는 하찮은 잔 기술에 불과합니다. 속독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일부 독서교육 전문가들 중에는 속독해도 좋은 책과 속독하면 안 되는 책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속독해도 좋은 책이라면 읽지 않는 편이 시간 낭비를 막는 방법입니다. 가전제품 설명서보다 가치 없는 텅 빈 책일 테니까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독서는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읽는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야만 공부머리를 기를 수 있고 책의 진짜 재미도 느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최소한 소리내서 읽는 속도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해 주세요. 속독이 나쁘다는 것,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만 알아도 아이가 속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리 교수는 컴퓨터 게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의 뇌는 평상시 고도의 지적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모리 교수는 이런 유형의 뇌파를 치매 상태의 뇌파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뇌가 물리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것이 아이들의 여가 시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는 자녀가 14살이 되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다는 철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을 영원히 금지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늦게 줄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읽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읽기. 모든 것에 왜? 라고 물을 수 있는 능력. 제가 중학생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번이든 100번이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책 딱 한 권만 완벽하게 읽어봐. 그러면 무조건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읽은 지식도서 한 권이 학습 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학교 교육은 독서 기반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위해 읽는 책 중에는 지식도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 독서의 힘이 핀란드 교육의 원동력입니다. 호기심과 학습은 사고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언어 능력을 길러라. 충분한 대화를 나눠라. 쉬운 책을 읽혀라. 한 가지 방법만 명심하면 그 어떤 수업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사건건 왜?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왜 이 인물은 이런 직업을 가졌을까?
1년 한 권 슬로우 리딩 훈련법. 한 권의 문학 작품을 해부하듯 곱씹으며 읽는 독서법입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은 고전 명작 소설이 슬로우 리딩에 적합합니다. 고전 명작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청소년 소설을 함께 읽어 독서의 피로도를 줄입니다. 한 권을 3번씩 읽는 반복 독서법. 1년에 책 한 권을 베껴 적는 필사 강화 독서법. 초개념화 능력을 기르는 초록 독서법. 언어 능력이 높은 아이는 결국 성적이 오릅니다. 정도에 따라 그 시기만 다를 뿐입니다. 어떤 아이는 중학생이 되면서, 어떤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기 언어 능력에 맞는 성적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객관적인 진실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시나요? 입시에 성공하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책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영어학원 때문에 책을 빼앗지 말고 수학 문제 때문에 독서를 미루지 마세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원한다면 독서를 제일 앞자리에 두세요. 책을 읽을 여유와 환경을 만들어주고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세요. 독서를 최우선에 두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책 읽는 아이를 믿으세요. 책을 통해 아이의 언어 능력을 길러주세요. 아이의 나이와 능력에 맞춰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그때 이 책이 작은 등대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을 위해 공부머리 독서법의 아이러니한 대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책이 아이를 우등생으로 만들어 주길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아이가 재미있어하는 책을 읽게 해주세요. 재미있는 독서만이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공부머리 독서법.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